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차는 실버라도 1500이라는 차입니다. 실버라도 1500이라는 차는 쉐브롤레에서 나오는 차예요. 한국에서는 쉐보레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 북미 지역에서는 쉐비 아니면 쉐브롤레 뭐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런데 뭐 어차피 다 GM이라는 회사 안에 있는 브랜드고요. 대표적으로 GM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트럭 하면 뭐 GMC 트럭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제 아버지보다도 더 윗세대 분들은 그 GMC를 또 대표하는 반톤짜리 풀사이즈 트럭이 시에라라는 트럭이 있습니다. 시에라라는 트럭이 있고, 또 이건 쉐브롤레라는 같은 회사지만 다른 브랜드인 실버라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트럭인데요. 사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시에라라든가 실버라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차의 성능이나 기능들이 그렇게 큰 차이는 있는 거 아니고요. 단지 디자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특성화된 그 기능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에라는 어떤 게 더 좋고 실버라도는 어떤 게 더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고, 기본적으로 프레임이라든가 차체 어떤 여러 가지 기본 능력을 갖는 것들은 두 트럭 모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실버라도라는 트럭을 사실은 다른 트럭에 비해서 좀 등한시했죠. 근데 등한시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을 떠나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버라도라는 차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제가 모자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알려드린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 뿐이고요.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2022년부터 바뀌는 그 실버라도 트럭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실버라도라는 트럭은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 트럭이냐면, 엔진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많고요. 디젤 엔진서부터 2.7L 4기통 엔진, 그리고 뭐 5.3L 엔진, 그리고 4.3L V6 엔진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엔진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자동차의 트림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 WT, 커스텀 트레일 보스, 그 다음에 LT, RST, LT 트레일 보스, 되게 많아. 이거 외우지 못하겠네요. LTG, LTZ죠. LTG, 그 다음에 하이 컨트리라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래서 그 트림 레벨이 다양해서 예를 들면 보통 이 풀사이즈 트럭들이 각 브랜드마다 트림 레벨이 상당히 다양한 편이에요. F150도 그렇고 램도 그렇고, 같은 회사의 다른 브랜드인 시에라도 그렇고요. 하지만 어떤 브랜드의 트럭보다도 실버라도가 갖고 있는 다양성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내년부터는 새롭게 추가하는 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GR2라는 트림인데, 제가 저번 영상에 그 콜로라도라는 모델을 잠깐 언급하면서 한국에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는 출시하고 있는 그 GR2라는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GR2 같은 경우는 그 오프로딩 기능이 여러 가지 첨가돼서 오프로딩을 위해서 만들어진 트럭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프로딩 기능을 좀 더 실버라도에도 강화하기 위해서 GR2 라인을 추가하게 됐고요. GR2에는 기본적으로 앞바퀴 뒷바퀴의 그 락 시스템이라든가 범퍼의 모양, 그래서 범퍼의 모양이 다른 게 접근 각도랑 탈출 각도가 좀 더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서스펜션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더 오프로딩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트럭인데요. 이번에는 풀사이즈 트럭인 이 실버라도에도 추가하게 된 거는 실버라도를 좋아하는 매니아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버라도는 트레일 보스라는 오프로드 기능이 들어간 트럭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드로 치면 뭐 FX4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으로 그냥 맛배기식 정도의 기능만 추가가 된 부분이고, 실제 오프로드에서 좀 험로 탈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GR2를 추가하면서 정말 오프로딩을 잘할 수 있는 이런 트럭을 나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쉐비의 내용이 트럭에 담아서 전달될 듯이 보이고요. 그리고 콜로라도 GR2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콜로라도 GR2 같은 경우가 픽업 트럭이 할 수 있는 오프로딩 기능을 최대한 발현해낸 차가 아닌가, 그러니까 순정 상태로요, 발현된 차가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버라도에 이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완벽한 순정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순정 상태입니다. 순정 상태에서 오프로딩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럭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버라도 1500에 새롭게 추가되는 GR2에 추가되는 기능이 일단은 멀티매틱 DSS-V라고 불리는 쉐비에서 자랑까지는 아니고 쉐비에서 표현하는 전자기식 댐핑 방식이 있어요. 그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론트 리어 전자식 디퍼런셜 락킹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에 프론트 범퍼가 좀 더 이렇게 각이 져 있어서 접근각이 더 커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범퍼로 교체가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트레일 보스보다도 더 강력한 오프로드 기능이 장착이 된 그런 트럭이 나오니까, 실버라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실버라도를 갖고 오프로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기대할 만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버라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버라도라는 그 차는 이 북미 지역에서 좋게 말하면 아주 꾸준히 상당히 많이 잘 팔리고 있는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약간 좀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리면 만년 2등 아니면 만년 3등 뭐 이런 트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포드 F150이 워낙에 높은 판매량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밑에 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실버라도라든가 램 같은 경우는 항상 그 F150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F150이 모델 체인지하기 바로 전이나 전전에부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내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그럴 때는 가끔 램이나 실버라도가 F150보다 한 분기 정도나 아니면 반년 정도는 더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워낙에 F150이 잘 팔리는 차라, 저도 사실 F150이 잘 팔리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도 포드 하면 트럭 하면 포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트럭을 고를 때는, 특히 풀사이즈 이상의 트럭을 고를 때는 앞뒤 안 보고 그냥 포드 트럭을 사야지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여러 트럭을 운전해 보면 성능이라든가 연비라든가 이런 거 복합적으로 봤을 때 포드가 좀 더 무난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뭐 생각도 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인기가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실버라도 같은 경우나 램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그들은 F150과 많이 판매량을 가지고 싸우고 싶은데, 실제 둘이 램 1500이죠. 램 1500이랑 실버라도 1500이 항상 어쩔 수 없는 그 경쟁 관계가 돼버리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최근에 실버라도랑 램이 그 모델 체인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아주 좋은 성적을 발휘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실버라도가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뭐 거의 비슷하거나 램이 좀 더 많이 팔린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최근에 차 판매량은, 새 차 판매는 사실 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반도체 영향을 많이 받은 차는 아무래도 많이 못 팔고, 반도체 영향이 없는 차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한 판매량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반도체 영향 때문에 뭐 최근에 어떤 인기 차종이 잘 팔린다 못 팔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버라도란 어떤 포지셔닝은 그 정도다. 근데 실버라도도 상당히 많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F150에 지친 고객들도 많아요. 그리고 포드의 서비스 때문에 포드 브랜드를 아예 사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길을 다니다 보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유난히 그 포드 마크를 검정 테이프나 다른 가리개로 이렇게 막고 다니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거든요. 사실 다른 브랜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포드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큰 만큼 상실감도 큰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포드에 실망한 그 고객들이 결국은 램을 사느냐 아니면 쉐비의 실버라도를 사느냐 이렇게 선택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럼으로써 생기는 어떤 후광 효과 이런 것들도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손님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램이나 실버라도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고객한테 접근을 하게 되고, 차량 가격도 저렴한 모델은 아주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게 해서 좀 더 접근성이 편하게 여러 고객들을 다 흡수할 수 있게 가격대를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하는 거 보면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트럭의 어떤 기본 기능 플러스로 스타일이라든가 오프로딩 기능이라든가 손님들이 원하는 다양성을 계속 갖고 태어난다면, 언젠가는 포드 150도 그 위협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포드가 좀 콧대가 높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은 회사지만 다른 브랜드인 GMC에서 나오는 트럭인 그 시에라랑 비교를 해보게 되더라도, 시에라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에라 나름대로 매니아층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특히 시에라 중에 그 AT4라고 약간의 오프로딩 기능이 첨가된 그런 차고, 실내에 들어가는 가죽 시트 색깔의 포인트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디자인적으로도 좋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트럭이 있는데, AT4 매니아들은 또 그 AT4 기능을 가진 트럭만 찾더라고요. 하지만 실버라도가 그래도 판매량을 훨씬 앞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2022년도부터 나오는 실버라도 1500에 대한 모델은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실버라도 1500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시간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비교를 해서 영상을 통해서 음악과 함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계기판하고 센터 모니터가 바뀌었습니다. 사이즈도 바뀌었고, 그럼으로써 실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접 눈으로 널찍하게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한번 이렇게 보시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실버라도 1500에는 그 쉐비에서 말하는 핸즈프리 드라이빙이 있어요. 그 핸즈프리 드라이빙을
쉐비에서는 슈퍼크루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슈퍼크루즈가 이번에 새로 나오는 2022년식 실버라도 1500에는 적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버라도 1500의 모든 트림 레벨에 다 적용한 건 아니고요. 가장 상위 레벨인 하이 컨트리 모델에만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차후에는 옵션으로 하위 레벨의 트림에도 적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계기판이랑 모니터가 바뀐 부분도 WT 아니면 커스텀 이렇게 하위 트림 레벨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요. LT 이상의 모델에만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왕이면 이렇게 바뀌면 저렴한 레벨에서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아예 그 부분을 뺐다고 해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바뀌게 되는 거는 풀사이즈 트럭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어 레벨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드르륵 그 레벨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BMW라든가 최근에 포르쉐라든가, 물론 이제 현대나 혼다나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새로 나오는 실버라도 1500 같은 경우는 누르는 방식은 아니고 똑같이 레버는 있고, 그러니까 BMW나 포르쉐식 아니면 약간은 방식은 다르지만 그래도 전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크라이슬러 회사에서 적용하는 그랜 체로키나 뭐 듀랑고 이런 데 적용했던 그 기어 레버 있잖아요. 뭐 물론 그 방식은 아니지만 전자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좀 트럭 같지 않는 이런 느낌도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슈퍼크루즈라는 핸즈프리 드라이빙 기능이 있는데, 이 슈퍼크루즈에는 깜빡이를 켰을 때 차선을 이동하는 그 기능도 있는데요. 이 트럭도 그 기능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트레일러든 견인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는 이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왜냐면 트레일러가 묶인 상태에서 기존의 차선 변경을 체크하는 그 센서가 트럭에만 붙어있기 때문에 트레일러까지 있어야 그 기능을 뭐 연출할 텐데,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는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은 삭제가 되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나오는 실버라도 1500의 라인업을 아까 말씀드린 그 2021년까지의 라인업과는 다르겠죠. 자, 그래서 가장 저렴한 WT 모델부터 시작을 할게요. WT, 그 다음에 커스텀, 그 다음에 커스텀 트레일 보스, 그 다음에 LT, 그 다음에 LT 트레일 보스, 그리고 LTG라는 모델이 있고요. 거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GR2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트럭으로 나오겠죠. 새로 나오는 GR2는요. 그리고 그 위에 가장 비싼 모델인 하이 컨트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트림 레벨만 봤을 때 9개의 트림 레벨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도 뒤에 트럭 베드를 어떤 사이즈를 선택할 것이냐, 자륜 구동을 할 것이냐, 후륜 구동을 할 것이냐, 후륜 구동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요. 물론 저렴한 모델 중에 포함이 되는 거지만, 그리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크루 공간을 어떤 사이즈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다양성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트럭을 한번 사려고 고민하신 분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트럭 같은 경우는 기타 브랜드와 이런 트림을 다 비교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시려면 적어도 뭐 일반 그러니까 SUV나 승용차에 서너 배 더 많은 그런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물론 그냥 내가 좋아하면 이 모델의 이 옵션 딱 정하면 아주 쉽죠. 근데 또 하다 보면 이 옵션까지 하면 저것도 보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이런 선택의 순간은, 내가 이런 트럭을 살 수 있는 그런 순간은 되게 행복한 순간이고, 이런 순간은 좀 즐겨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트럭 안에 들어가는 옵션이 너무 다양해져서 예전같이 더 쉽게 결정을 못 하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아무튼 서두가 정말 길었는데 좀 더 여러분께 실버라도라는 차의 느낌을 더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새롭게 나온 실버라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한 부분이니까 좀 길었어도 이해해 주시리라 또 믿고, 지금부터는 음악과 함께 영상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기시고 느껴보시고, 그리고 픽업 트럭을 좋아하시는 분들 실버라도라는 트럭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번에 제 영상에 잠깐 토요타 타코마라는 차를 올려서, 토요타 타코마라는 트럭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가 미드 사이즈라는 걸 상당히 작게 그 썸네일에 넣긴 했지만 그 미드 사이즈 트럭이라고 표시했는데, 혹시나 포드 F150이 제일 잘 팔리는데 무슨 토요타 타코마가 많이 팔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않으시길, 그런 오해 댓글이 잠깐 있었지만 그분은 영상을 보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재밌는 시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